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희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편의점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갑니다. 요즘 거의 편의점 없이는 못 살죠. 그렇죠. 예. 편의점 소식 오늘 전해드릴 텐데 최근에 편의점과 관련된 소비 트렌드 어떻게 좀 변하고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사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 한 끼 때우려고 또 예. 급하게 간단한 것들을 사려고 갔었잖아요. 잠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일상 속의 대부분의 소비를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2만 개였던 국내 편의점 수가 네. 10년 만에 5만 개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인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도 편의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편의점 소비 자체가 달라졌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편의점을 시작으로 재미있는 유행들이 많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이 사실 트렌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달라진 편의점 소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의점이 5만 개를 넘어섰고 물론 편의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된 건데 그렇죠.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편의점 가야 되는데 해서 길거리 이렇게 둘러보면 어딘가에 멀리 하나는 보이는 그렇죠. 편리한 시대이기는 합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상품군의 다양화인데 편의점에서 어떤 제품까지 팔고 있는 겁니까? 네, 오픈 서베이 편의점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편의점에 많이 사던 간편식, 과자, 커피, 음료는 꾸준히 여전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신선식품, 그리고 김치 절임식품, 와인, 위스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류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맥주랑 소주가 사실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수제 맥주가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수제 맥주 열풍이 불었고 최근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이랑 위스키까지 편의점에서 구매를 합니다. 또 과거에는 컵라면, 삼각김밥만 우리가 위주로 구매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아예 장을 보는 편의점 장보기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편의점에서 10kg짜리 포대 쌀도 사고 또 1만 원대 숙성회도 사고 또 신선식품도 사고 밀키트도 사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품군을 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임대료나 인건비 이슈 등으로 인해서 사실 동네의 작은 과일 가게들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일 가게를 대신해서 편의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요즘 참외가 제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한 브랜드에서만 2주 만에 3만 봉 이상의 참외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편의점에서 아보카도, 레몬, 방울토마토 같은 다양한 과일들도 사고 있는 거죠. 이거 동네 과일 가게 사장님들 힘들어하시겠는데. 그렇죠. 근데 또 과일 사러 마트까지 차 끌고 나갔다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조금 먹을 거라면 네. 숙성회도 팔고 쌀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근데 이제 상품군이 다양하다고만 해서 가는 건 또 아닐 테고 질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편의점 소비의 특징이 바로 신뢰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디저트인데요. 예. 최근 젊은 소비자층이 편의점에서 가장 주목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 디저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편의점 빵이 좀 품질이 비교적 좀 낮은 양산빵 이미지에 가까웠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한 번쯤 사 먹어보고 싶은 프리미엄 디저트들로 편의점 빵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갖고 싶은 아이템도 들어있고. 그렇죠. 띠부띠부실 이런 것도 들어있죠. 스티커 같은 거. 네네. 대표적으로 우유 크림빵이 요즘 인기인데요. 네. 혹시 반갈샷이라고 아시나요? 반을 갈라가지고 네. 상품 속 내용물이 꽉 차 있다는 걸 인증하는. 크림 같은 거 보이게끔 찍는 네, 거. 맞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 반갈샷이 인기인데 그 빵을 딱 가르면 크림이 터질 듯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편의점 디저트에 많아지면서 어디 막 요리 프로그램에만 나오던 그런 그림을 그쵸. 서로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프리미엄 디저트 트렌드에 맞는 빵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하. 박민호 님이 위스키를 사려면 어지간한 주류점보다 편의점이 더 편하고 저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많아지고 있고 그쵸. 또 작은 병으로도 파니까 네. 간편하게도 많이 가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지고 있고 네.
혹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다른 매장하고 다르게 편의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소비에서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인데요. 네, 재미.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독 소비자들이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상품을 사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화제가 된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굉장히 큰 컵라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인분 정도의 대용량 크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정판 컵라면이라고 하는데 1인분이라는 기존의 상품 공식을 깨면서 기존 제품보다 굉장히 큰 컵라면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필요보다는 좀 신기함이랑 재미로 승부를 본 제품인데 네. 유튜브에서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이걸 한번 먹어보자 하고 도전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면서 하루 만에 초도 물량 5만 개가 전부 다 팔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의 3배를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는 라면 하나를. 네. 근데 지금 컵라면 하나가 기존 제품보다 8, 9배 큰 거고 네. 그게 8,500원이에요? 그렇죠. 8,500원입니다. 근데 그걸 몇만 원 주고서라도 내가 사겠다. 네, 그 유행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야. 소비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최근에 수류탄 맥주라고 해가지고 캔 뚜껑을 따면 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소리가 더 크게 나는? 네네네. 어이, 무서워라. 그래서 청각적인 소리를 좀 재미있게 생각하는 또 젊은 소비자들이 이색 컨셉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랑 같이 재미있는 걸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줄 서서 사게 되고 네. 백화점은 고급이고 마트는 가격이나 양이라면 편의점은 편의에다가 재미까지 있는. 네, 그렇습니다. 또 편의점 가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뭘 사러 상품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을 체험하러 편의점이란다. 서비스를 체험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편의점이 멀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 사라져가는 다양한 분야에 좀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택배 서비스, 뭐 무인 택배함, 또 예. ATM기, 또 중고폰 수거해 주는 것도 있고요. 골드바를 판매할 수 있는 금 자판기가 있는 것도 있고요. 골드바를 살 수도 있는. 네, 또 세탁 대행해 주는 서비스랑 연계된 그런 편의점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기타 서비스들이 편의점에 많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소비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이 그쵸.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편의점 소비가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3년 이후에 근거리 쇼핑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슬세권 소비라고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소비하는 이 슬세권 소비가 강화가 되면서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편의점 소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10대, 20대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다양하게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특징이 편의점 소비랑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상품들을 유행시키고 소비하는 게 하나의 놀이 문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편의점 소비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역시. 네. 그렇죠. 한국은 1인 가구의 비중이 2000년에는 15%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2021년 기준으로 33%입니다. 20년 동안 매우 급증한 것인데요. 같은 기간에 4인 가구의 비중은 굉장히 감소한 것과 매우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또 작은 소비에 특화된 편의점 소비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점 소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집주의 한 집이 1인 가구고 그렇죠. 이상목 님이 그 도시락 온라인에서 4만 원대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줄 서서 맞습니다. 줄 서서 사서 되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네. 조성빈 님 왠지 방송 듣다가 지금 당장 편의점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앞으로 이 편의점의 전망 자체도 밝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 소비가 1인 가구와 아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빠르게 증가한 일본을 살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 편의점 업계의 경향을 보니까 1인 가구의 비중이 한창 성장할 때 편의점 업계가 함께 성장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1인 가구 비중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서 편의점 업계의 성장세도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가 점차 둔화되면 편의점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업계를 전반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참 인기였어요. 그런데 편의점이 등장하면서 또 유통의 판로가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유통에 또 어떠한 새로운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편의점의 세계를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872님이 정답 땡땡땡 보내주셨고요. 저도 노란공제 가입했었지만 그걸 해지할 상황이 될 때는 사실상 감액해서 납입하는 것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유지호님, 저는 양계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 사용하고 있는데 농사용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답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2부에는 저희가 오늘 조선시대로 떠나는 날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돈 때문에 싸웠던 사람들, 특히 상속 분쟁이 또 그렇게 많았다고 하네요.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듣고 10시 5분에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